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정보보호 산업기술 최신 동향. 이번 주에는 랜섬웨어 기법과 대응, 워너크라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또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보안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랜섬웨어의 기법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워너크라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회자가 된 그 보안 관련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의 사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온라인 해킹으로 가동을 멈춘 미국 최대 송유관이 가동을 재개한 가운데 송유관 업체가 해커 집단에게 거액을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태가 곧 진정될 거라고 밝혔고 치솟았던 기름값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 앞 길게 늘어선 대기행렬, 기름을 받을 순서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을 당해 일주일간 공급이 끊기자 사상 초유의 사대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사대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drivers. Don't panic, number one. But this is a temporary situation. As I said, we expect the situation to begin to improve by the weekend and into early next week. 이틀 전부터 송유관 재가동을 시작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운영사도 정상화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송유관 정상화의 대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56억여 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전달됐고 미 연방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FBI는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이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유럽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사이드는 지난해 8월부터 80개 이상 기업을 해킹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받아 가동이 멈췄던 콜로니얼 송유관은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8,850km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루 공급량만 250만 배럴, 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콜로니얼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치솟았던 미국 유가는 크게 떨어지며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동부에 있는 가장 긴 송유관 업체 중에 하나인 콜로니얼 회사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해킹 사고가 있었고요. 그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송유관 가동이 멈췄고 그래서 이제 기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요. 며칠 동안 이제 그 시스템이 정상화가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해킹 집단에 거액을 지불을 했다.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격들을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건을 잘 정리해 놓은 또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최대 송유관 가동을 위해서 해커에게 약 57억 원 가량의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랜섬웨어 형태의 공격이 일어났고 해당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해커들이 대가를 요구를 했을 거고요. 그 대가로서 이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지 대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57억 원어치의 이제 비트코인을 전송을 하고 암호화키를 받는 걸로 이제 정상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수긍해줬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해당하는 해킹 업체로는 이제 다크사이드라는 유럽 기반의 해킹 업체, 해킹 그룹을 이제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어나는 많은 해킹 사고 중 이제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제 주로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랜섬웨어의 정의와 어떤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저희가 워너크라이라고 지칭하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랜섬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랜섬웨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자, 어떻게 동작하고 또 우리가 실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랜섬웨어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랜심이라는 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아까의 사례는 이제 미국 사례였고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저희 나라의 사례입니다. 한번 뉴스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와 서버를 관리해주는 한 웹 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5,000개가 공격받은 것으로 추산돼서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준비 중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이 호스팅 업체에 소속된 고객사는 만여 개로 업체 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이 암호화됐다는 영문이 뜨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비트코인으로 한화 1,7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호스팅 업체의 고객사 대부분이 개인 쇼핑몰 등 중소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2차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5,000개, 서버는 100개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업체를 만나서 이 산하에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을 거고, 피해를 좀 회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최근 유행한 워너크라이는 아니라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해당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큰 호스팅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나야나라는 사이트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한 5천여 개 정도의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악성 코드, 랜섬웨어에 감염돼 5,000개가 넘는 사이트가 마비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관리 업체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결국 해커에게 13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나야나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고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이제 복구와 키를 받는 형태로 이제 해결이 됐던 그런 사태입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 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입니다. 물건을 찾으려 해도 해커의 경고 메시지만 뜹니다. 웹 호스팅 업체 인터넷 나야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건 지난 10일. 해커는 닷새째 서버 153개를 마비시켰고 이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 쇼핑몰 등 각종 사이트 3,400여 곳도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웹 호스팅 업체는 어쩔 수 없이 해커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해커는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나흘간 협상한 끝에 13억 원을 주고 암호를 풀어내는 키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1차, 2차 피해까지 더하면 수십만 명 이상은 크고 작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 사이트의 데이터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액이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라 해커에게 돈을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업체는 어젯밤 1차로 우리 돈 4억여 원에 달하는 130비트코인을 해커에게 보냈습니다. 해커로부터 마비된 서버의 3분의 1인 50개 서버에 대한 암호를 풀어내는 키를 받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나머지 9억 원은 대출받아 해커에게 보낸 뒤 2주에 걸쳐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여기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어떻게 했어요?
네, 결국 업체에서는 비트코인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초기에 요청했던 돈은 한 50억 정도였는데 이제 13억의 타협을 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 지금보다 훨씬 쌌을 테니까 네, 이제 130 비트코인 4억 원어치를 이체를 했고 해커로부터 50개의 서버 복구화 키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구를 했고 나머지는 대출로 이제 마지막 돈을 더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범죄자와 타협을 본 케이스인 거죠. 근데 타협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사이트가 계속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고 마비가 되는 상태면 소위 말하는 호스팅 업체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이제 나야나 입장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는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타이틀처럼 랜섬웨어에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해커에게 돈을 주고 이거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다양한 악성 코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해킹 공격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랜섬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랜섬웨어라고 하면 악성 코드의 한 종류라고들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악성 코드랑 랜섬웨어는 어떻게 보면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와 랜섬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malicious 코드, 그 다음에 malware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악의적인 제작자, 해커겠죠? 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총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해당이 되고요. 매크로라든지 스크립트라든지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실행 가능한 모든 형태를 다 악성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악성 코드의 커다란 형태의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자,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서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형태로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인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그 바이러스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을 특정 프로그램의 일부에 심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감염이 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지만 이 바이러스의 역할이 발현이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면 악의적인 공격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악성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웜입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웜은 어때요? 숙주가 없이 혼자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전파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굉장히 좀 이런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퍼지면 컴퓨터를 끄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특정 프로그램 실행시키지 말거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웜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마구마구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력이 큰 그런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문서형 바이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엑셀이나 워드, 뭐 PDF도 마찬가지예요.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파일에서 스크립트라고 말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의 코드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파일을 조작을 하거나 또는 특정 정보를 빼내거나 하는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한 종류로 랜섬웨어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랜섬웨어는 좀 멀웨어랑은 조금 동등한 개념입니다. 약간 또는 약간 동등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랜섬웨어는
네, 조금 악의적인 코드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나타냈을 때 너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랜섬웨어는 랜섬이라는 단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랜섬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몸값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스템을 잠그거나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인질로 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자, 뭐 바이러스나 또는 웜이나 이런 경우도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표, 악성 코드의 대부분의 목표는 정보 탈취에 있습니다. 정보 탈취, 그 다음에 시스템의 피해에 있는데요. 이 랜섬웨어는 딱 목표가 정확해요. 뭘까요? 네, 돈입니다. 네,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바이러스나 웜은 좀 은밀하게 동작을 시킨다고 하면 랜섬웨어는 어때요? 대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형태로 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제 이메일이나 특정 사이트 같은 데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랜섬웨어도 역시 소프트웨어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랜섬 노트라고 하는 그런 화면이 뜨면서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랜섬웨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락커 랜섬웨어라는 게 있고요. 크립토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락커는 말 그대로 락킹을 시키는 거죠. 사용자의 시스템을 접근 제어를 합니다. 화면을 잠근다든지 뭐 키보드를 못 쓰게 한다든지 또는 뭐 특정 버튼이나 마우스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주로 락커 랜섬웨어라고 말을 하고요. 크립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용어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쓰는 파일들을 암호화를 합니다. 여기서의 암호화의 타겟은 대체적으로 문서 파일입니다. 대부분의 문서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겠죠. 네, 일반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까 봤던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인 홈페이지도 문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올려놓은 여러 가지 문서 파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파일들을 암호화시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암호화 시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복호화를 하기 위한 복호화 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키 값이 있어야만 복호화가 되기 때문에 이 키 값을 소위 말해서 이제 돌려주는 대가로 암호화된 문서를 인질로 잡고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랜섬웨어는 크립토 랜섬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크립토 랜섬웨어는 이제 기존의 악성 코드와의 좀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기존의 악성 코드는 정보 유출이나 또는 은밀하게 동작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보 유출보다는 그냥 정보를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용성을 크게 심하게 해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정상적인 작업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해킹 사실을 아예 사용자한테 명시적으로 알리고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랜섬웨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악성 코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대칭키, 비대칭키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악성 코드도 이제 발표가 되거나 또는 공개가 되면 익스플로이트 같은 코드가 공개가 되면 변종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드는 단계에서도 보면 랜섬웨어는 굉장히 변종을 만들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나 변종들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유포 방식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접근을 하거나 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스팸 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보통 해를 끼치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팸 메일이나 이상한 메일을 이제 발송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불법적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도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쉽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어떤 광고로, 이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노릴 수 있는 익스플로이트 킷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려진 그런 운영체제의 취약점, 알려진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에 있는, 그 정상 이메일로 위장을 해서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배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고 서비스처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멀티바이징이라고 해서 멀웨어랑 어드버타이징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제 악의적인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 이메일 보면은 이제 의심 있는 링크나 또는 뭐 중요한 첨부 파일들이나 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막 클릭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이 많이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감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랜섬웨어는 우선 기본적으로 파일이 암호화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열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하는 실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의 실행이나 열기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잠겨집니다. 뭐냐면 이제 배경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랜섬 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요런 빨간 창이 뜨면서 옛날엔 영어로 떴는데 이제 다 한글로 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어설프지만 네 컴퓨터는 복구됐고 이걸 하려면 비용을 지불을 해라, 며칠 안에 다 해라 그러면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시간이 이제 또 째깍째깍 지나가는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 요구 나오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가 이제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부팅을 해도 똑같은 상황들, 또 리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파일이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제 금전적인 요구가 있죠. 자, 금전적인 요구는 이제 은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당연히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랜섬웨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의 문서 파일을 무작위로 거의 다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 키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비트코인을 주면 키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이제 앞서서 보셨던 사이트 같은 사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미국의 송유관 사례나 우리나라 인터넷 그 중개회사 같은 경우는 협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커랑 어떻게 잘 연락이 되어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키값까지 정확히 받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이제 공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지만 이 랜섬웨어가 또 무작위로 배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사례는 아마 랜섬웨어를 배포했던 사람들이 특정 회사를 정말 대상으로 타겟팅 공격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랜섬웨어 감염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타겟이 돼서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한 경우에 또는 우연한 변종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지급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반드시 키값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아까 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돈을 입금을 해도 키값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눠서 입금을 하거나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제대로 협상을 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 키값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키값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된 키값이 아닐 수도 있고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감염된 PC를 복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저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죠. 자, 결국 악성 코드와 랜섬웨어를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는 유포 방식은 비슷합니다. 뭐 웹사이트나 이메일, 네트워크 취약점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감염은 뭐 비슷합니다. 취약점이나 또는 피해자의 실행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겠죠. 동작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의 경우는 뭐 파일 유출이나 또는 시스템 무력화 등이 많은데요. 랜섬웨어는 데이터 암호화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악성 코드 유포자나 또는 CNC 서버 주소를 차단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랜섬웨어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복호화 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저장된 서버와의 공간이 있다면 그 통신 경로는 미차단해 주셔야 돼요. 차단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치료하는 방법은 네, 보통 백신을 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이제 문제는 악성 코드의 경우는 그런 경우면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가 되지만 랜섬웨어는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의 경우는 악성 코드는 이제 정보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인해서 2차 공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뭐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이 됐다면 그걸로 뭐 금전을 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 정보를 통해서 뭐 피싱을 하거나 이런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랜섬웨어는 그냥 암호화된 파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금전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악성 코드랑 비교하면서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 다음에는 워너크라이 가장 유명했던 그런 랜섬웨어 중에 하나죠.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